자, 이어서 출력물 간의 차이가 있죠. 아시겠죠? 어, 얘는 값으로서 a인 거고, 얘는 그 값에다가 10을 더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얘는 문자로서의 그냥 a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실행을 해보면, 일단 이 위에 세 줄, 이 두 줄만 봐주세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잎을 다시 새로 열고, 일단 문제 풀기에 앞서 이거 먼저, 자, 이거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둘 다 똑같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똑같이 1, 2, 3 나오겠죠? 근데 이 둘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이 쌍따옴표가 있고 없고 다르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얘는 문자예요. 문자로서. 그리고 얘는 그냥 숫자, 정수.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똑같이 456을 더할 거예요. 456. 자, 그러면 또 결과 예상이 되시죠? 자, 결과는 다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얘는 뭐 문자로서 1, 2, 3, 4, 5, 6 두 개를 더했을 때 새로운 한 덩어리에 문자열이 됐죠. 문장. 근데 얘는 뭐 같아요? 예. 모양만 보니까 실제로 숫자 두 개 여기 더한 거 같잖아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겁니다. 얘는 문자고, 문자. 얘는 정수인 거예요. 정수. 문자로서 덧셈한 결과는 문자가 되는 거고, 이 순서대로요. 이 순서대로 문자가 되고요. 숫자로서 더한 결과는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여기를 안으로 해놓고 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죠? 안녕이 나오겠죠? 안녕이 나왔습니다. 원래 좀 이상하죠? 낯설죠? 안 더하기 0을 하겠다는 게. 근데 자바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이 안녕이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일단 이건 지우고, 저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x는 하고, 자, 이러면 화면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x는 0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화면에 얘는 문자 그대로 보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실행하고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 0 대신에 10을 쓰면 x는 10이라고 나오겠죠. 10. 그쵸? 그럼 이번에 쌍따옴표를 빼고 해볼게요. 그래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숫자랑 문자랑 더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자바는 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또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 이 결과에서 이 10은 여전히 숫자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 출력 결과에서 보이는 10은 여전히 숫자인가. 숫자랑 문자를 더했어요. 더한 결과를 얻었다는 거는 어떠한 연산에 성공했다는 뜻이죠. 얘는 실제로 문자고요. 예. 통일을 해야 돼요. 더하기 연산을 하려면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을 방금 드렸어요.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고 결과는 얻었어요. 여기 점 이렇게 두 개 있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이 숫자가 되는 게 편할까요? 10이 문장이 되는 게 편할까요? 네, 다시 첫 번째, 여기 x가 숫자가 되는 게 나을까요? 얘가 문장이 되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얘가 숫자가 되는 게 나을까요? 얘가 문장이 되는 게 나을까요? 10이 문장이 되는 게 낫죠. 얘 x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숫자로 바뀐다는 게 이것도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연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 실행하라고 하면 자바 내부적으로 이 10에다가 쌍따옴표를 씌웁니다. 그래서 문장에다가 이 숫자를 더하면 이 숫자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0을 더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출력이 될까요? 이거는 실행해보지 마시고 화면 보고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거는 혹시 여기 30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틀린 겁니다. 자, 이거 실행해보면 1020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1020이 나왔어요. 자, 이게 왜 그런 건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것만 갖다 놓고 볼게요. 저는 자, 첫 번째, 일단 이걸 연산을 해야 된대요. 이것도 연산 순서가 있습니다. 연산 우선순위라는 것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자, 얘일까요? 아니면 얘일까요? 자, 다시 얘일까요? 아니면 얘일까요? 이거 1번, 이거 2번. 어떤 게 먼저일까요? 첫 번째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소괄호로 안 쌓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맞는 거죠. 여기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먼저 연산이 돼야 돼요. 문장 더하기 숫자네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문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결과는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문장을 먼저 한 상태에서 문장과 문장이 더해져서 이런 문장, 또 새로운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 봤더니 또 문장 더하기 숫자네요. 크게 보면. 그쵸? 20이 숫자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20도 문장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0, x는 30이라고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괄호 쳐주면 됩니다. 이거는 수학이랑 똑같아요. 괄호 안부터 여기부터 여기 먼저 실행이 되고, 그러면 30이죠. 근데 문장이랑 숫자니까 또 이 30이 문장이 돼서 문장과 문장이 만나서 여기 아마 3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그쵸? 30이 나왔어요.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자, 제가 여기에다가 int x는 10, int y는 5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출력문 안에다가 10이랑 20 대신에 각각 x, y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을 했을 때. 그쵸? 15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15라고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가 먼저 연산이 되니까, 이쪽이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만나면서 이 숫자였던 값이 문장이 돼갖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x랑 y는 뭘로 봐야 될까요? 변수로 봐야 될까요? 값으로 봐야 될까요? 그쵸? 값으로 봐야죠. 왜냐면 여기서 x와 y는 각각 여기처럼 이 등호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x는 그럼 10일 거고, 그쵸? 값으로 보니까 x는 10일 거고 y는 5가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x라고 했으니까 y는 빼도 되겠네요.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자, x는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y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장만 하는 것 뿐입니다. 단지 이게 변수인지 값인지는 이걸로만 따지시면 돼요. 이 대입연산자 또는 는 등호, 이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로 공간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볼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다시 복사해서, 여기 있네요. 이거는 지우고, 보통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부터 가능 뭐 이렇게, 또는 뭐 다른 문제에서 보면 수정 가능 시작, 수정 가능 지역, 수정 가능 지역 끝,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거 윗줄로는, 이거 위로는 변경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라고 되어 있는 주석 밑으로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엔터를 몇 번 치든 이 주석 사이에서만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문제를 푼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주석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말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위에랑 똑같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A가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B가 뭐가 있는지 출력해주는 그냥 문장일 뿐이에요. 헷갈리시면 지워놓고 풀어줘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근데 이제 A는 10이 나와야 되고 B는 5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원래 A는 5가 있고 B가 10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파악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는 10이면 되겠죠. 그리고 B는 5면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바꾸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건에 위배가 된 거죠. 여기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이런 조건을 어긴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석을 다시 해제하고 실행을 해보면 원하는 대로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결과 보시면은 50, 15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A는 5였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출력문 실행했을 때 5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A는 왜 값으로 봐야 될까요? 그쵸? 여기 대입연산자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변수지만 여기서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10 해서 15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 b는 10. 이거 해석하실 수 있나요? 자, 무슨 뜻이죠? 정수 그죠? b라는 변수 또는 공간 그죠? 10을 저장하겠다 인데 이거는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 int 때문에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이 꼭 붙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차이점 뭐 크게 없습니다. 그냥 얘는 만들어 놓고 만든 다음에 값을 넣어준 것 뿐이고 얘는 만들자마자 값을 넣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A는 10이 되고 B는 5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각각 앞에다가 int를 붙여주는 거 이거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에러 메시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두 개가 나왔는데 맨 위에 거부터 천천히 해보세요. 그냥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에러 하고 알려주죠. 이 베리어블은 변수라는 뜻이에요. 변수 A는 이미 정의되어 있다. 그냥 있다라고 이미 존재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번째 줄에 그쵸? 이미 정의되어 있다고 하니까 21번째 줄로 가보면 여기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서 이미 선언할 때 선언을 이미 했기 때문인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엔 또 B가 뭐라고 할 겁니다. 그쵸? 근데 B도 같은 이유예요.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미 A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또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int A1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의미가 없겠죠? 문제의 취지랑은 안 맞습니다. 원래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뭔가를 하겠다면 재활용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원래 5 들어갔는데 10으로 바꾸겠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다가 int 같은 타입을 적는 거는 이걸 쓸 때마다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int 이렇게 붙이셨다면은 에러 메시지를 보고 눈치를 채셨어야 해요. 지금 많이 접해보질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코드를 해석해 보자면, 여기서 a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 변수에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a를 만들었는데 그 a에 5를 넣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b에다가 만들자마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인 거예요. 그리고 값은 중간에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출력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이렇게 떴으면은 지금 연결이 끊긴 거예요. 재접속 중인 거예요.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두 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켜야겠네. 다시 킬게요. 만약에 값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출력을 했을 때 A는 여기서 5랑 10이 나와야겠죠. 그쵸? 근데 아니잖아요. A는 10이니까 이게 뭐냐면 A에 여기 이게 A라는 변수예요. 5랑 10 둘 다 들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위에서 A가 5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수정 가능 지형에서 A에다가 10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5 위에다가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10이라는 값을. 이해되시죠? 새로 넣은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